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은 밤이 좋아.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시청할 수 있는 월요일은 밤이 좋아. 네. 즐거운 월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은 매주 월요일 저녁은 여러분과 함께 연금에 대해서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 달아드렸는데, 신스 2021, 2021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5년째 연금에 대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몇 주는 빠졌겠죠. 네, 쉬지 않고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라이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지금 마이크를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핀 마이크 하다가, 이게 선이 있는 거 하다가, 선 없는 거 요걸로 바꿨는데,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방송이, 잘 안 들리시거나, 지직되거나, 혹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벌써 오늘 3회인가? 204회인가? 네, 이렇게 쉬지 않고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상담해 드리는 방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앞으로 이제 연금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시간에 댓글창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박사 라이브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 부동산 하시는 건 알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모은 자금을 잘 또 쓰셔야지 개인이 행복하고 또 국가도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연금을 잘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에 401k 같은 퇴직연금도 있고, 그리고 연금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서 걱정 없이 사람들이 잘 쓴다. 그래서 소비가 잘 돌아간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나 일본 이렇게 가장 큰 특징이 돈을 잘 안 쓰려고 한다. 어떻게든 쥐고 있다가 그냥 쓰는 것도 두려워하시고 아끼다 뚱 딴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물려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잘 안 쓰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를 활성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노후에 좀 행복하게 잘 쓰려면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꾸준하게 나온다면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 소득이 딱 고정돼 있거나, 어떤 소득이 나오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는다면, 뭔가를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자, 그래서 노후에 연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있으시면 이 방송 시간에 물어보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혹시 방송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 드린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1800-3624. 네. 여기 1800-3624는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 저기 이제, 그림으로 붙여놨습니다. 자,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남박사님 반갑고요.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렇죠. 완연한 가을인데, 이 라이브 방송하는 이 사무실은 덥습니다. 여기 조명이 있어가지고 더워서 아직도 덥습니다. 자,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몽당님 반갑고요. 진님 반갑습니다. 열매님 반갑습니다. 양천근님 반갑습니다. 코스모스님 반갑고요. 라이언파파님도 반갑습니다.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조아라님 반갑고요. 자유인님 반갑습니다. 네, 라이언파파님 월요일 9시는 기대가 돼요. 네, 월요일 9시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면서 저도 즐겁게 하고 있고 들으신 분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선희님 반갑고요. 권혁권님 반갑습니다. 정수정님 반갑습니다. 손감녀님 반갑습니다. 동숙님 반갑습니다. 자, 포레스트님 질문 주셨습니다. 자녀에게 연금 100만원 10년 들어주면 노후에 자녀가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요? 현재 27세입니다. 나중에 상속세 내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100만원씩 10년을 내주면 일단 1억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1억 2천만 원 들어가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 27세니까 37세까지 100만 원을 불입할 수 있다면 나중에 65세 얼마나 받을까요? 뭐 최소한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일단 납입 기간도 10년이고, 그 다음에 37세 이후에 거의 30년 가까이 거치를 해서 불려서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 제일 좋은 연금들은 뭐 200에서 250만 원 넘어갈 겁니다. 그럼 내가 낸 돈에 내가 100만 원씩 냈기 때문에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만 원씩 10년 냈고 200만 원씩 평생 받기 때문에 내가 뭐 30년 산다. 자, 그러면 거의 6배를 받게 되겠죠. 그죠? 내가 100만 원씩 10년 냈는데 200만 원씩 10년 받으면 2배를 받는 것이고 20년 받으면 4배를 받는 것이고 30년 받으면 6배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젊을 때부터 하시면 사실 좋겠죠.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에게 연금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 집도 사줘야 하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하시고 나서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면 연금 하나씩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문제는 사실 자녀에게 연금을 들어주게 되면 이게 이제 27세니까 소득이 증빙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부모님이 계약자로 하실 필요 없이 자녀가 직접 내는 걸로 해가지고 자녀가 계약자로 해서 가입하시면 이게 뭐 자녀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상속세, 증여세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계약자를 자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제 자녀가 소득이 증명이 돼야 되고 자녀가 직접 내야죠. 물론 아빠가 밥 사주고 그리고 자녀가 내는 뭐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녀가 너무 뭐 10살이다, 뭐, 자녀가 이제 어린애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 자녀가 소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부모가 돈을 내주는 것은 증여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상속세라는 것이 지금 이제 자녀를 위해서 내주는데 계약자가 부모가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세를 재산에 포함되겠죠. 네. 근데 내신 금액이, 내신 원금이 포함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27세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계약자로 해서 직접 하시면 제일 무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00-362사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 여기도 전화번호 여기 있네, 여기. 저희 센터 전문가들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승우님 감사하고요. 포레스트님, 아니구나. 스폰지밥님 또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복덩어리님 반갑습니다. 네, 방울방울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직장인이 추후 납부를 하려고 하면 회사분 4.5%, 개인분 4.5%를 내는데 추후 납부도 개인분 4.5%를 내면 되는지요? 추후 납부는 과거에 못 낸 부분을 내는 건데 과거에 현재 회사를 다니지 않았는데도 추후 납부 회사분 4.5%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 부담하나요? 아니면 개인분 4.5%를 납부하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방울방울님. 네, 일단 추후 납부는요, 본인이 9% 다 내시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회사가 내주지 않고요. 과거에 못 낸 걸 지금 내는 것인데 과거에 회사를 다니셨다면 못 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뭐 그 회사 사장님이 띄어먹었을 수는 있겠지만 회사를 다녔다면 그때 내셨을 거고 그때 회사를 안 다녔기 때문에 쉬는 기간, 뭐 실직 기간 이랬을 때를 지금 내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 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지금 내셨을 때 지금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못 낸 기간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를 못 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내는다가 아니라 과거에 얼마를 못 냈는지 상관없고 지금 현재 이번 달 보험료 중에서 회사분 빼는 게 아니라 전체 이번 달 보험료 9% 전체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추후 납부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 없고요. 내가 지금 재직들 중에 추후 납부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 내셔야 됩니다. 내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내시는 게 좋습니다. 다 내신다 그래도 연금액이 유리하고요. 추후 납부가 좋다 말씀드리는데 그게 회사가 절반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4.5%만 내서 좋다 이게 아니라 9%를 다 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대현님, 국민연금 납부 기간에 연기연금도 포함되나요? 연기연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시는데 연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연금을 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을 납부를 종료하고 연금을 개시하고 그리고 개시된 연금을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된 기간은 납부 기간이 아닙니다. 납부를 계속하면서 연기하겠다가 아니라 납부는 종료하고 그 다음에 연금을 개시하고 연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연기 안 하고요. 납부를 계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64세, 65세, 66세가 돼도 계속 납부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 개시가 안 되겠죠. 연금 개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기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납부를 계속하는 게 좋으냐? 납부를 종료하고 연기하는 게 좋으냐? 당연히 납부를 종료하고 돈을 안 내면서 연기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내지도 않으면서 연금액은 올라가는 구조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납부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내시면서 그냥 연금 개시를 안 한다? 그러면 연금액도 연기하는 것보다 덜 올라가고 돈은 돈대로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납입을 하면서 연금 개시를 늦추지 마시고 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개시하고 나서 내지 않으면서 연기하시는 것. 이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마이크 혹시 안 들리시면 평소보다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가 좋은 거 비싼 거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네. 동숙님. 최저보증연금을 가입해서 10년 만기가 끝났어요. 네. 원금 2,400만원.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후에 10년간 35만원 나온다는데, 연금 수령이 좋을까요? 해약해서 다른 것을 넣는 게 좋을까요? 동숙님 지금 최저보증연금을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회사 상품인지 모르겠네요. 10년 만기가 끝나셨다는 얘기는 2015년부터 가입하셨던 얘기인데 2015년에 가입하셨던 최저보증연금이라 하게 되면 5% 4%를 최저보증하는 연금이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뭐 그게 아마 10년 그 당시에는 그런 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연금이라면 최저보증률이 굉장히 낮은 뭐 1%대 연금 이런 걸 하셨겠죠. 자, 지금 이제 원금 2,400원 넣으셨는데 이런 연금의 특징상 중간에 해지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20만 원씩 10년 내셨는데 10년 후에 10년간 35만 원 나온다고요. 자, 이 동숙님, 우리 말씀하신 연금이 어떤 연금 상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최저보증연금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10년간 확정으로 받는다. 일반적인 연금인 것 같은데요. 뭐, 10년간 35만원 받는다는 얘기는 1년에 420만원, 4,200만원 받는다는 얘기인데, 2,400만원 내고 10년 후에 4,200만원 받는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일정한 수익이 보증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그게 확정인지 아니면 종신인지 그걸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구체적인 상품명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저희 센터 1800-3624 문의 전화 주셔도 저희 센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영님 반갑습니다. 포레스트님, 자녀가 안 내주고 부모가 내주면 상속세 내는 거죠. 부모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27세라도요. 그렇죠. 네. 부모가 내주시면, 사실, 부모가 내주는데 계약자가 부모인 거잖아요. 그죠? 계약자가 부모이고 부모가 내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계약이 상속됩니다. 계약자가 바뀌는 것이죠. 계약자가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바뀌면서 상속이 되는 것이고요. 부모가 내주는 원금, 그동안 내준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현재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18억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했으니까 부모가 내주셨던 것이 18억이 안 되면 뭐 이렇게 공제해가지고 빠지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상속세 과세 대상이지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상속세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27세 정도면 성인이고 직장을 다닐 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부모가 내주고 부모 통장에서 빠져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자녀를 계약자로 해서 자녀가 소득이 있으니까 자녀가 계약자로 해서 자녀가 직접 내는 걸로 하고 부모님이 다른 부분을 좀 지원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소득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뭐 자녀가 일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다모님 반갑습니다. 수다모님 반갑고요. 스펀지맘님 잘 들리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솔개님 반갑습니다. 몽당님 잘 들려요. 소리가 선명해서 좋네요. 평소보다 잘 들리시고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선명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 박사는 여러분들이 잘 들리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목소리가 또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박. 자, 뭉이님 65년생 주부고 이미 계속 9만원 넣고 있는데 추납 112개월 하면 67만원인데 기초연금 감액이 있다 하네요. 그래서 추납을 해야 할까요? 답 부탁드립니다. 뭐 이거는 제가 매번 영상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 감액을 당하시는 것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무조건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미 계속 9만원 넣고 있는데 추납 112개월이면 연금액이 뭐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거의 한
1,000만 원 넘게 추납하실 거고, 연금액도 거의 10만 원 넘게 올라가실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50만 원 넘게 받으시면 기초연금 감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65년생이시니까 지금 60세신데, 앞으로 5년 후에 국민연금 4년 후에 받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연금 감액 기준이 조만간 또 폐지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초연금 감액 기준도 점점 그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7만 원 가지고는 기초연금 감액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잘 넣으시기 바라겠고요. 국민연금 최대한 늘려놓고 그리고 기초연금 받을 때 일부 감액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제도도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기초연금 때문에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줄이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기님, 국민연금이 1순위고 무조건 하세요. 기초연금 나중에 감액된다 그래도 얼마 안 되고요.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스마일리님, 박사님, 33세 국민연금 상담입니다. 현재 112개월 정도 추납이 가능한 상태인데 추납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할지 얼른 내고 말아볼지 고민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지난 18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추납을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당장 내년부터 오릅니다. 그래서 올해 하시면 9%의 보험료율로 추납을 할 수 있지만 내년에 하시게 되면 9.5%, 내후년 하시게 되면 10%, 10.5, 11, 12.1 이렇게 쭉 해가지고 1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연금액과 관계없이 내셔야 되는 보험료는 추납부 보험료를 다 포함해서 내셔야 되는 보험료가 앞으로 계속 오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납부는 가능한 올해 하시고요.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료하셔야 된다. 늦추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실 때 연금액도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 시점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소득공제 여부도 꼭 고민하셔야 된다.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이라면 소득공제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33세십니다. 지금 33세. 33세인데 일단 뭐 큰 부담이 안 되신다면 추납하시는 거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받으려면 앞으로 30년 이상 남으셨거든요. 30년. 그죠? 네. 그래서 따져보면 지금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30년 후에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될 거고, 그때 가서 어떤 상황이 될지를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53세라면 당연히 추납부 하라고 말씀드리겠지만, 33세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빨라야 32년, 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거의 한 35년 후에 연금 받을 것 같은데, 해야 될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확실하게 답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라면 33세, 라면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좀 30년 뒀다가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죠? 네. 네.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격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20, 30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지지만, 2060년, 70년 이후에도 어떤 사회가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대통령들이 잘 하셔야 되겠죠. 자, 도아이맘님 반갑습니다. 스마일리님 아주 안전 투자로 4년째 안정적 수익률을 유지 중입니다. 인덱스 정도 따라가는 중이시군요. 그래서 최대한 미루며 투자에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추납이 없어진다는 말 나오면 그때 후다닥 내려가는데 어떠신지요? 자, 추후 납부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과거에 이미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애초부터 추후 납부 제도가 없었으면 모를까. 추후 납부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면 안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오지만 추후 납부를 더 이상 건드린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납이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보험료가 좀 올라가서 낸 돈이 더 많아질 거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익을 더 내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라가는 것보다 수익이 더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국민연금 보험료가 1년에 0.5%포인트가 올라가니까 대략 한 94, 36, 한 몇 프로 올라갈까는 한 4%, 5%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면, 거기다가, 이게 한 55년, 10년 후에 받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후에 받아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당장 강하게 하시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시다모님 쇼도 영상 고노미 재밌었어요. 고네 그러셨습니까? 네. 고노미가 된 고노미. 네, 고노미가 된. 그래서
특히 퇴직연금 운영하시는 분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이신데 고노미 말씀드렸죠? 네. 고노미 가든이라고 해서 골든 노래 나와 있습니다. 자, 박소영님 24라이 공시일로 된 연금보험을 어렸을 때 가입해서 완납했는데 나중에 65세에 35만 원씩 받는다는데 갈아타는 게 좋은가요? 야, 일단 20살 나이신데요. 완납을 하신 거는 잘 하신 내용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가입하셨을 한 10년 전에 그 연금보험에 비해서 지금 나와 있는 연금보험이 훨씬 좋습니다. 거의 확정적이고요. 최저 보증률도 7%, 8%까지 사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금 받을 나이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그냥 가셔가지고 연금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20살이라면 앞으로도 연금 받을 때까지 최소한 4, 50년 남았거든요. 지금 그냥 공시 이율로 두시는 것보다는, 좀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워낙에 큰 차이가 나니까요. 지금 완납하셨던 연금을 가져가는 것보다 그걸 차라리 해지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최저보증 연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제가 장담컨대 더블 이상 차이가 납니다. 더블이 뭐야? 3배, 4배가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꼭 비교해 보시고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센터에서 그런 거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1800-3624로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몽당님 두 아이를 낳으면 크레딧은 몇 개월인가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첫 아이는 아니고 둘째 12개월, 셋째가 18개월인데 내년부터는 아마 첫째가 12개월, 둘째부터 18개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국민연금 크레딧이 12개월이고 둘째가 18개월이니까 30개월 인정을 받겠네요. 그죠? 네. 내년부터 출산 크레딧이 생겨서 아이 한 명당 첫 아이는 12개월이지만 둘째부터는 18개월씩 계속 제한 없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일리님 적당히 말씀해 주시면 적당히 알아두셨죠? 네, 적당히 알아두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스폰지맘님 최저보증연금, 국민연금 추납도 하고 개인연금도 따로 해 놓았습니다. 근데 주위 분들이 지금 쓸 돈도 없는데 언제까지 살 줄도 모른다면서 저를 이상하게 봐요. 네.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스폰지맘님,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노후 준비한다. 그죠? 네. 지금 사실 쓸 돈도 없으면 노후 준비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네. 진짜 지금 그래도 먹고 사는 거고 남는 돈으로도 여유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과소비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겪으면 안 되는 3가지의 악재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초년 성공. 일찍 해보는 거잖아요. 일찍 성공하는 것이 결국은 도움이 아니다. 돈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적정하게 경험을 쌓아서 나이 들어 성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 처음에 괜히 성공해버리면 이것이 자만심이 돼가지고 더 크게 망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중년 상처,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것. 그쵸? 이게 되게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마지막 3번째가 노년 빈곤입니다. 노년 빈곤. 자, 그래서 젊을 때 돈 없는 걸 가지고 악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노년에 돈이 없는 건 정말 악재입니다. 진짜 비참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없어도 내가 멋지게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내가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돈마저 없다.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언제까지 살 줄도 모른다, 일찍 돌아가실 거면 빨리 상속 준비하셔야죠. 근데 내일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죽을 준비는 또 안 해. 죽을 준비는 안 하시면서 언제까지 살 줄 모른대.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가당착. 말이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앞뒤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다. 내가 빨리 갈 것 같다. 그럼 빨리 상속 준비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빨리 노후를 준비하셔야죠.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 연금 가입하신 분 중에서 확률적으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일찍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연금 박사도 방송하고 있고 제가 매번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연금 박사는 연금 준비하라고 했는데 연금 박사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사실. 그쵸?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 연금을 준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냥 내일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흥청망청 다 쓰자? 이러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현명한 사람들은 다 준비합니다. 다. 그래서, 내일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을 멋지게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평생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금도 준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스폰지맘님 잘하고 계신 거고요. 사실 우리가 좀 인생을 더 고민하고
잘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노후도 준비하고 또 상속도 제대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생각 없으신 분들 그냥 그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이 노후도 준비하지 않고 상속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케이스님, 국민연금을 5년 연기해서 받으면 연기 기간 동안 기초연금 산정액에 국민연금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그럼요. 네. 국민연금을 연기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포레스트님, 연금을 100만원씩 10년 넣으면 몇 세에 얼마씩 받을 수 있고 100만원씩 20년 넣으면 언제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일단 포레스트님, 몇 살에 가입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포레스트님께서 현재 50세인지 아니면 현재 5살인지 현재 20살인지 현재 40살인지 아니면 현재 70세인지 몇 살에 시작을 해서 100만원씩 10년을 넣고 그리고 나서 언제 연금 받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50세의 남자가 한 달에 100만원씩 10년을 넣어서 65세나 7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뭐 한 달에 거의 8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운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견적은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게 아니라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셔가지고 우리 전화 주신 분 생년월일하고 내가 얼마 정도를 넣어서 언제까지 넣을 거고 언제부터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잘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드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최저보증 연금들 전부 다 단단위까지 원단위까지 비교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자, 김지님, 네, 60세인데 ISA 4년, 3년 만기 되는데 4천만 원 3년 만기 되는데 알바 정도 하고 있는데 소득공제 굳이 필요하지는 않는데요. IRP 연금으로 옮겨야 할까요? 자, 60세이십니다. ISA 4천만 원 지금 만기 돼 가십니다. 수익이 되신다면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는 아니고요. ISA에 있는 거를 IRP로 옮기시게 되면 넘기신 금액, 이전한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그냥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제 세액공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소득이 적으면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을 안 낸다면 모르겠지만 세금을 내셨다면 소득이 적었기 때문에 이체한 금액의 10%인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16.5%인 거의 뭐 36, 18, 한 50만 원 가까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다 그래서 IS에서 IRP로 옮길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제도라면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옮기면 효과가 별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세금을 1년에 단 50만 원, 100만 원을 내시는 분이다. 그렇게 되면 IS에서 IRP로 오시게 되면 그 낸 세금마저 거의 50만 원 가까이 다 돌려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주인님께서 소득세를 아예 연간 소득세를 거의 내가 뭐 연말정산 해봤더니 소득세를 안 낸다. 그러시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1, 200은 내고 있다. 그러시면 제가 보기에는 IRP로 옮기시면 무조건 세액공제 최고 한도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스마일리님 생각 정리 좀 되셨습니까? 예전 라디오를 찾을 때부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디오부터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KBS 라디오를 10년 나갔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종료했습니다. 그죠? 예, 라디오 10년 했는데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거의 매주 거의 격주를 했는데 이게 원고 쓰고 하는 것이 사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게 원고를 계속 쓰다 보니까 거의 월요일 아침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일요일을 못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10년 가까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제는 좀, 제가 좀 약간, 또, 약간 건방져졌나? 좀, 라디오를 좀 그만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라디오보다는 이렇게 연금 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라디오는 안 나오고 있지만, 저녁 9시에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 박사 라이브. 포레스트님 27살이시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7살 100만원 넣으시면 거의 200만원 넘게 평생 받으실 겁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몽당님. 젊을 때 아껴 써야 한 푼이라도 노후에 도움되는 겁니다. 빈곤은 노후를 힘들게 합니다. 맞는 얘기죠, 몽당님. 진짜. 젊을 때
요즘은 근데 젊을 때 아껴 쓰시는 분들보다는 젊을 때 즐기자라고 해서 쓰시는 젊은이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분위기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정말 못 살아서 쓸 게 없어가지고 아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너무나 많은 또 이렇게 쓸 게 있고 우리가 놀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놀고, 놀 거 안 놀고, 뭐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저축하라는 얘기는 사실 드리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그런 거 과하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노후에 도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 준비도 필요하지만 열심히 내가 기술을 쌓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엊그제 뉴스 보셨어요 혹시? LG전자 직원들 50세 이상인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연봉 3년치 주고 자녀 교육비도 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 줄 테니까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50세 이상이면 다 이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LG전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G전자에 근무했을 정도의 직원들이면 제가 보기에는 다들 좋은 대학교, 뭐 스카이, 뭐 서성한 이렇게 나왔을 좋은 대학, 뭐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친구들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가서 대학교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석박사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LG, 삼성 이런 대기업에 입사를 한 시점이 빨라야 20대 중후반, 늦으면 30대 이렇게 입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LG전자에서 일했는데 50세가 되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내가 평생 먹을 돈들을 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회사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 들어갔는데 꼴랑 20년 근무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년 근무하고 50세에 나옵니다. 그럼 50세 나와가지고 5년 6년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세부터 지금 90세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남은 기간이 40년 50년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를 딱 보시면 이게 되게 심각한데 20년 벌어서 50년 쓸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떡하죠? 큰일 났죠. 네. 50년 쓸 돈을 20년 벌어서 20년 쓰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그죠? 네. 20년 쓸 돈도 없어.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놀기도 놀아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20년 번 돈을 가지고, 그걸 또, 꼬깃꼬깃 또 모아서, 그걸로 50년을 살아야 돼요. 야,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니, 내가 한 50년 벌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20년 쓰다 간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20년 벌어서 50년 쓸 돈을 20년 벌어서 20년도 써야 되는데 그 추가로 50년 벌 돈을 또 마련해야 된다는 거. 야,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연금 준비하시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LG전자 다니든 삼성전자 다니든 어딜 다니든 관계없이 이 직장에서 내 인생에 평생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정말 시기적으로 더 빠른 시기에 나가야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네, 그렇다면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도 평생 할 수 있는 일, 기술을 좀 배워서 만들어 놔야 된다. 저도 사실 첫 직장이 LG 그룹 공채로 들어가서 LG 카드라는 회사의 첫 직장이었어요. 거기서 다니다가 이제 퇴사해가지고 4년, 5년 만에 회사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일을 선택해서 지금 20년, 25년째 하고 있는데요. 뭐, 안정된 직장을 떨어치고 나온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이 일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를 갖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만의 노하우와 경험치, 자격증, 이런 걸 갖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꼭 유튜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보면서 제가 상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죽는 그날까지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뭐 좀 더 시장이 좋고 경기가 좋을 때는 조금 더 상담도 많이 하고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노후에 뭐 조금만 벌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강창희 소장님 하고도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벌써 80세가 다 되셨는데 그죠? 지금 그 나이에도 계속 다니시면서 강의하시고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네. 강사로도 이렇게 많이 받지도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다니시면서도 얘기하고 본인의 노후 준비 경험 알려주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행복하게 본인의 일을 만들면서 노후에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노후에 뭐 하고 살지 연금도 준비하지만 할 일도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네. 포레스트님 센터에 전화 한번 꼭 해주시고요. 네.
저희 센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일리님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해주시니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영숙님 반갑습니다. 지각이시네요. 지각. 네, 지각 하셔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민님 학교가 이제 끝나서 지각했습니다. 그 학교가 뭔데 이렇게 9시 늦게 끝나시죠? 야간에도 공부하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건데 사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뭐 오늘 안 들어도 내일 들을 수 있고 다음 주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열심히 또 공부하셔가지고 제2의 인생 2막 나의 또 능력을 준비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김정민님처럼 학교 다니시면서 열심히 또 네, 기술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명주님 67년인데 27년 4월부터 개인연금 받는데 40년 100세 하면 234만원, 30년 90세 하면 249만원인데, 이달 중 어느 것으로 정해야 하나요? 이게 이제, 60세부터 받으시는 거고요. 100세 보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90세 보증으로 할 것이냐라고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보증기간이 길면 연금액이 낮아집니다. 한 번 받는 금액이 낮아져요. 총액은 뭐 100세까지 살아야지 이제 받는 거죠. 뭐 100세 보증이라는 것이 중간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지급되긴 하겠지만 나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연금 이제 개시하는 분들 중에서 보증기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보증기간이 짧으면 한 번 매달 받는 연금액이 높아집니다. 보증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증을 오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받는 연금액이 낮아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증을 100세로 했더니 연간 234만원 받으시는 거고요. 보증을 조금 줄였더니 연간 249만원.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100세까지 하면 좋겠지만, 보증기간 20년도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보증기간 20년. 그래서 20년 보증이면 얼마인지. 그래서 20년 보증해서 연금 좀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기간을 짧게 10년으로 하고 해서 연금액을 올려버리고 그 올려버린 연금액을 가지고 평생 사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이 10년이라고 해가지고 10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10년치만 주겠다는 것이지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오래 사시면 그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증기간이 길면 마치 오래 보증을 많이 받으니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또 유리한 부분도 아니다.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길면 그만큼 월 연금액이 낮아진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보증기간은 한 20년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김재님 60세에도 연금 준비할 연금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60세시니까요 국민연금 최대한 못 낸 게 있는지 더 낼 수 있는지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국민연금 1순위로 한번 더 늘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직하셨다면 뭐 퇴직연금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연금이 있는데 개인연금은 일시불로 낼 수 있는 연금도 있고요. 적립식으로 할 수 있는 연금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연금은 60세에 시작하시게 되면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기다렸다 연금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0세이지만 내가 10년 후에 연금을 받아도 된다. 그 정도 여유는 있다라고 하시면 개인연금 중에 좋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에 가입해가지고 내가 1, 2년, 2, 3년 후에 연금 받아야 된다? 그럼 사실 개인연금은 거의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국민연금이나 다른 대안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연금, 개인연금을 하신다면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 5, 6, 7, 8% 이런 연금들이 있는데 이런 연금들도 최소 10년은 기간을 있다 받으셔야지 가장 유리한 연금이 되니까 그런 연금들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센터 1800-3624 연락 주시면 전체 비교 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노철님 늦게 입장하셨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연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추석 때 어디 가셔야죠. 다음 주에 라이브 해야 되나 모르겠네. 다들 이렇게 막 놀러 가시는데 저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떠들어도 되나 모르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연휴가 있으나 관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날 연금 박사가 이 자리에 있는 날을 계속 쉬지 않고 연금 박사 라이브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멋있는 사나이님 안녕하세요. 아이들 최저보증 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저보증 비율이 높은데 지급률이 낮아 실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보험사를 선택할 때 실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죠. 자, 일단 지금 최저보증연금 뭐 6%, 7%, 8% 이런 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연금들이 사실 뭐 회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이자율
최저보증 이자율을 높여놓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최저보증 이율은 높지만 연금을 빼주는 지급률은 낮은 회사가 있고 최저보증 이율은 낮지만 연금을 빼주는 지급률이 높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회사는 다 높지만 대신에 기간은 한 20년, 30년 후에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로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더 높은 연금을 드리는 연금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다 그게 그건데, 그냥 바로 그냥 얼마 하면 얼마 줄게. 이게 간단하게 하게 되면 좀 약간 그 속보이니까 여기저기 이제 그 변수들을 넣어놨는데 그 변수들을 보실 필요 없이 딱 조건 보시고 내가 얼마를 몇 년간 내서 언제 받겠다. 그 중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 가장 연금이 높은 회사가 어디냐.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외에 혹시라도 이제 더 보셔야 될 내용은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중간에 해지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사망하면 어떤 조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만 비교해 보신다면 제가 보기에 선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최저보증연금은 연금 받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택 기준은 어디가 연금액이 가장 높으냐. 이걸 보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공장님 추납을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추납은 당연히 하셔야죠. 추납은 국민연금 웬만하면 하셔라. 추납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오래 사시지 못하실 분,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조만간 일찍 갈 것 같은데, 그죠? 이런 분들은 추납하시면 안 됩니다. 추납하는 거 다 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연금이 높아서 배우자의 유족연금으로 살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추납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와 배우자의 나이 차이가 좀 심한 경우, 나는 지금 60세인데 배우자는 70세야. 자, 이런 경우는 나는 추납할 필요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시면서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 수명만 살 수 있다면 국민연금 추납하시는 게 좋겠죠. 자, 304 아레카님 안녕하세요. 제가 연말정산 때문에 연금저축을 넣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국민연금 추납 개월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 계셨군요. 이제 알게 되셨네요. 국민연금 추납 일부 납부 신청해서 납부해 소득공제 받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연금저축 넣어서 공제받아야 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 3004 아레카님 질문하신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고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입니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느 게? 이거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일정한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일정한 세금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소득에 대비해서 공제드리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공제효과가 떨어지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공제효과가 되게 커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국민연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연금저축이 와가지고 연금저축이 아이씨 나 연금저축이야 이러면 국민연금이 아이씨 깜도 안 되는 게 이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연금저축 주제에 국민연금이 제일 위에 있잖아. 제일 위에. 얘가 왕이야, 왕. 아시겠죠? 얘가 연금은 왕. 물론 일찍 죽으면 안 좋아. 일찍 죽으면 안 좋은데 오래 산다는 조건 하에서는 얘가 최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연금저축과 국민연금 중에서 고민하신다면 두말 할 거 없이 국민연금을 1순위로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예요. 물론 개인연금 중에 비과세도 있기는 하겠지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 예를 들면 연간 한 2, 3천, 3, 4천 밖에 안 되고 공제받을 게 많아가지고 실제 세금을 거의 안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효과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한 5, 6천 이상 되시고 세금을 좀 내시는 분들은 소득공제 효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특히 연봉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이상 되신다? 그러면 그분들 세율이 거의 무슨 25%, 24%, 35%까지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하셔가지고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1,000만 원 국민연금 추후납부했다. 전액 소득공제 받거든요. 만약에 내 세율이 35%다? 그러면 350만 원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소득공제 효과가 엄청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아시겠죠? 네. 개인연금은 900만 원을, 연금저축은 900만 원을 내도 900만 원에 해봐야 16.5%, 한 100만 원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100만 원. 그런데 국민연금은 소득세율이 높은 분이라면
소득공제가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소득세율이 좀 낮으신 분들이라면 큰 차이가 없을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연금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였거나 소득공제가 큰 차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거죠. 자,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하시죠? 하지만 이런 복잡한 걸 상담해드리고 있는 곳이 바로 연금박사 상담센터, 연금박사 라이브다. 연금박사가 지금까지 무슨 뭐 상담을 한두 건 했겠습니까? 5년간 이 수많은 질문 받아가면서 전부 공부해가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연금이 연금 하나로 끝나면 상관없지만 이 연금 받으면 저 연금 못 받고 저 연금 받으면 이 연금 못 받고 이것도 막 종합과세 되는 것이고 어떤 건 세금을 내고 어떤 건 안 내고 어떤 건 막 분류과세 되고 또 어떤 건 건강보험료를 내고 어떤 건 안 내고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복잡한 거를 어떻게 다 일반인이 다 공부합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격증 따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그 시간 공부하느라고 그 시간 동안 일을 못 하시면 돈을 못 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해드리고 있냐? 연금박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1800-364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이 시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금박사가 다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연금에 대한 종합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 그죠? 지금 벌써 5년째, 그죠? 신스 2021, 그죠? 2021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실 뭐 25년 됐죠. 제가 이 일 한지. 연금박사 라이브만 거의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네,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질문 많이 주시면 여러분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승욱님, 분할연금에 대해 올려주신 영상 보았습니다. 군인연금을 분할연금으로 해서 받으면 남편이 사망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먼저 사망하면 전 남편이 군인연금을 다시 회복하는 건가요? 자, 일단 군인연금을 분할연금으로 받으셨다는 얘기는 군인과 이혼하신 거잖아요. 네, 군인과 이혼하셨다 하더라도 네, 군인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왜냐면 이혼했으면 이제 남편이 아닙니다. 남이죠, 남. 네, 그죠? 네. 이혼해가지고 분할연금 받아왔어요. 근데 나한테 분할을 띄워준 그 남편, 그 남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받습니다. 제가 분할연금을 받아왔으면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가 살았든 죽었든 어디 가서 뭐라든 관계없이 내연금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분할연금을 수급해서 받던 내가 사망하잖아요. 내가 사망하는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다시 원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연금은 안 돌아갑니다. 국민연금은 끝이에요. 그죠? 내가 상대방의 분할연금을 받아왔어요. 근데 받다가 뭐 상대방이 죽는 건 상관없고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으면 분할연금은 끝이에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끝인데 공무원사 군인연금 분할연금은 다시 원래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억울하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특히 연금별로 약간 제도가 다릅니다. 자, 하왕님 안녕하세요. 63년 3월생인데 추납을 올해 안에 내년에 어떻게 추납을 해야 이득인가요? 네. 추납. 지금 현재 4월에 법 개정된 안 기준으로 말씀드리려면 올해 추납부는 올해 12월 신청, 내년 1월 납부가 가장 유리한 구간이고요. 네. 만약에 지금 이제 다시 또 수정안 안이 올라가 있는데 수정안이 확정이 된다면 11월에 추납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현재 기준대로라면 12월 내년 63년생이시니까 내년 2026년 3월에 국민연금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면 소득이 있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면 좋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장 연금을 좋게 하는 거는 12월 신청 1월 납부 딱 끝나고 2달 후에 연금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공장님 올해 아니면 내년이 좋을까요? 네, 뭐 올해 아니면 내년 하시는데 뭐 만약에 하신다면 올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올해 하게 되면 일단 물가 상승분도 적용받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복잡하다 그러면 올해 그냥 지금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천천희님 문의합니다. 퇴직연금 연금 개시되면 운용되고 있는 종목은 매도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IRP나 이런 데서 연금으로 개시하게 되면은요 부분 매도가 됩니다. 물론 개별 종목 ETF를 투자하고 계시게 되면 ETF 같은 경우에는 직접 셀프로 매도하셔야지만 연금 개시가 돼요. 내가 자동으로 매도되지 않습니다. ETF는. 하지만 펀드나 예금 같은 걸 가입하고 계시다면
부분 매도가 돼서 부분만 나오고요. 나머지는 계속 운용이 됩니다. 전체 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만 찾겠다. 그러면 1,000만 원만 매도가 됩니다. 자, 오키토키님, 퇴직해서 퇴직연금을 IRP로 이체받았는데 일시금으로 찾아도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근속기간이 길거나 퇴직금이 얼마 안 되시는 경우네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연금 IRP에 두어야 하나요? 찾아서 그나마 이율 높은 곳에 넣을까요? 자, 그냥 이율 높은 예금에 하시겠다 그러면 퇴직연금 IRP 내에서도 예금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으니까 나와서 예금할 바에야 퇴직연금 안에서 하시게 되면 적어도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나와서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되셔야지만 IRP 내에서 예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이자소득세가 아니고 연금소득세 5.5%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할 거면 IRP 내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낼 거면 IRP 내에서 수익을 내시면 수익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IRP 내에서 내가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 그리고 그거를 빼서 어차피 세금 없으니까 빼도 상관없거든요. 빼서 그걸로 더 좋은 상품에 하겠다. IRP 내에서는 없지만 밖에서 있는 더 좋은 상품에 하시겠다. 그렇다면 그걸 이제 일시금 찾아가지고 더 좋은 연금 상품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뺐는데 별거 할 거 없이 그냥 여기서도 그냥 저기서도 그냥이라면 그냥 차라리 IRP에서 그냥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합적인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IRP 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가능하고 그걸 일시금 뺐을 때 어떤 상품군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304 아레카님 도움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오승우님 명쾌하게 도움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공장원님 추납이 80개월 4,400만 원. 오, 많이 드신데요. 소득공제 때문에 올해 40개월 내년 40개월 추납하는 게 저에게 이득일까요? 어렵네요. 당연히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연금을 올해 신청하고 내년에 내고 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지만 그런 연금을 언제 신청하고 언제 낼까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소득공제 효과가 훨씬 크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언제 내고 언제 신청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우선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공장원님께서 혹시 공장원님 죄송하지만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알 수 있을까요? 연봉이. 네. 그래서 만약에 공장원님께서 연봉이 뭐 1억이 넘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소득세율이 거의 24에서 35%까지 올라가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자, 예, 7,500만 원이시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7,500만 원인데 근로소득공제 빼고 이것저것 빼면 어쨌든 5천 이하로 들어오실 거예요. 5천 이하로.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세율이 어디서 걸리냐면 과세표준이 1,400만 원에서 한번 1,400 이하는 6%고요. 5천만 원 이하는 15%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넘게 되면 24%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엔 이것저것 빼고 나면 5천 원 안 되실 것 같아요. 과세표준이. 소득은 연봉은 7,500이지만 과세표준은 한 5천이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실제 공장장님이 부담하시게 될 세율은 15%, 주민세 포함해서 16.5%를 세율 구간에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400을 다 해버리게 되면 그냥 어차피 내가 올해 소득 과세표준도 4,4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싹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1,400 아래에 있는 6% 구간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세율이 낮은 구간이니까 사실 1,400 이하로 낮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4,400을 다 추납하셔서 올해 다 소득공제 받는 것은 세제 혜택은 있지만 좀 아깝게 그냥 세제 혜택을 버리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반 하시게 되면 올해 2,200, 내년에 2,2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올해 2,200에 대해서 16.5% 완벽하게 세금 환급 받으실 거고, 혹시 공제받을 게 만약에 좀 없어가지고 5천만 원 이상의 과세표준이 나온다? 그러면 24%에다가 주민세 포함해서 26.4%니까 2,200에 26.4%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구간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는 거고요. 내년에 또 2,200 하시게 되면 내년 연봉에 따라 또 이렇게 받으시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공장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구간이시라면 한 번에 4,400을 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올해 반, 내년 반 하시는 게 더 좋겠고요. 보험료가 변경이 없다면 올해 1,000만 원, 내년 1,000만 원, 내후년 1,000만 원, 내후년 1,000만 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올해하고 내년 반반 나누시는 것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득공제 효과를 보시려면 결국 소득세율 구간이 얼마인지도 보셔야 되는 거. 우리 공장님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서 내가 작년도 혹시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면 거기에 딱 보면은 과세 표준이 나오거든요. 내가 실제 얼마의 소득세율을 내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공장님께서 기본적인 세금 지식이 있으시니까 이해하시는 거고요. 혹시 이런 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항상 그래요. 뭐 전화로 물어보고 뭐 이렇게 방송으로 답변 드리는 것도 다 좋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냥 차라리 그냥 만나서 얼굴 보면서 책상에다가 그려가면서 써가면서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하라고 저희 센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상담해보니까 전화 상담, 이메일 상담, 뭐 이렇게 뭐 이런 방송 상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 다 단답형이거든요. 그렇죠? 단답형. 그렇죠? 사실 정말 제대로 된 상담은 진지하게 1시간, 2시간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물어보면서 답변하면서 찾아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변수, 예를 들면 내가 체크해야 될 변수가 7가지인데 그 중에서 5가지만 체크하고 2가지 체크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일이 물어보다 보면 또 발견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걸 하려면 어쨌든 꾸준하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 봐야 된다. 저희 센터에서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저희 센터는 전권 다 만나서 상담하라고 제가 다 저희 담당자들한테 전부 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가장 제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만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 시대도 아니고요. 네. 만나서 얘기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폰지맘님, 알고바이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지금 현재 한 270명 보고 계신데요. 좋아요, 몇 명 눌렀나가 잘 안 나오네,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또 이게 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도. 구독 안 하고 들으신 분도 계신데, 우리 또 방송 보신 분은 다 구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장 박사님 감사하고요. 김지은님, 60세이고 올 12월까지만 납부하는데 이민계속가입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이민계속가입은요, 올해 12월까지 납부시라면 12월에 하셔야죠. 이제 12월에 끝나는 거니까. 12월에 전화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제 통장에서 이민계속가입으로 자동이체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민계속가입은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뭐 어차피 의무납부 끝났는데 국가에서도 뭐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죠?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내 통장 번호 알려주고 여기서 빼나가라고 하셔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두 달 지나버린다? 그러면 그 지나간 기간은 나중에 다시 복구할 수도 없습니다. 60세 이전의 의무납부 기간은 못 냈으면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 납부 의무기간이 끝난 이후의 기간은 나중에 내가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습니다. 한 달, 2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낙장 불입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하사님 매번 들어도 새로운 정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제 머릿속에 더 많은 정보가 있겠죠. 근데 제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없고 정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계속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질문을 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공부를 잘하는 애, 답안을 잘 아는 애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잘 던지는 학생이 더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날카롭게, 여러분들이 더 더 구체적인 질문, 더 세부적인 질문, 또 이런 질문, 다양한 질문을 주셔야 제가 그걸 통해서 답변도 드리면서 또 저도 모르면 공부도 하면서 서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이 저와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몽당이님 감사하고요. 네, 김재현님 제가 한번 답변 안 드렸나요? 김재현님 뭐 하셨지?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김재현님 빼먹었네. 올해 50세인데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완료하고 수령 예정입니다. 현재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상품으로 언제 수령하는 게 유리할까요? 개인소득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시군요. 지금 공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연금저축보험은 완료되셨죠? 연금저축보험을 지금 이제 보험사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냥 그 증권사나 은행 가서 IRP 하나 더 가입하십시오.
IRP를 가입하게 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또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의 연금저축보험도 사실 연기하면 되긴 하는데 지금 뭐 납입이 완료되었고 연금저축보험은 수익이 거의 높지 않으니까 그걸 이전하면 또 좋기도 한데 그냥 그건 놔두시고 그건 종료됐으니까 나중에 연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IRP를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저축과 동일한 기능이거든요. 거기 900만 원까지 내시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IRP에 넣으신 돈으로 그냥 안정적인 뭐 채권형 펀드라든가 뭐 예금으로 굴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 주식형 펀드나 ETF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관계없이 개인 사업자나 근로소득자나 똑같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증권사 가셔서 IRP 가입하시고 900만 원까지 내시면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소득이 많이 발생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받으시지만 수익은 결국 본인이 운용해서 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당장 세액공제가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비과세 연금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도 참고해서 포트폴리오를 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저희 센터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여기서 답변이 제가 지금 놓치는 질문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놓쳤다면 저희 센터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학약원님 안녕하세요. 연금보험은 10년 납부이면 비과세인데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자, 연금보험은요 납입할 때 세금 환급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이 없어요. 대신에 연금 탈 때 비과세 해드리는 거죠. 납입할 때는 그냥 다 세금 돌려드리는 거 없는 거고 연금 탈 때 세금을 안 내시는 거고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드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드렸다는 얘기는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탈 때 세금 내라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세금을 늦춰주는 이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납입할 때 돌려주고 대신에 나중에 탈 때 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 효과는 없죠. 하지만 수익이 많이 난다면 나중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 세금이 지금 내면 나중에 안 내고 지금 안 내면 나중에 낸다. 아시겠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용수님 추후 납부 군대 기간 9% 내는 것이 고액급여자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 이상일 때 고려해야 할까요?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뿐이죠.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평균 수명까지만 살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시기 때문에 고민되시겠지만 저액, 낮은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내시고 낮은 금액으로 추후 납부하시게 되면 가성비는 좋지만 연금액이 떨어지니까요. 적정 금액 이상은 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너무 높으면 가성비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지금 젊은 분들에게는 또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금액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내왔던 금액 정도는 내라 그냥. 과거에 내가 50만 원씩 냈는데 추후 납부를 10만 원 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과거에 내가 10만 원씩 내왔는데 추후 납부를 50만 원 하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50만 원 내왔다면 추후 납부도 50만 원에 맞춰가지고 추후 납부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고액급여자 더 많은 돈을 내시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긴 하나 없는 건 아니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것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자, 김순천님 공부 잘하셨다니 감사합니다. 멋있는 사나이님. 아이들 국민연금 20살부터 임의가입 최저금액에 가입해주고 있는데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 계속 임의가입 내주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중지하고 본인이 나중에 추납으로 내라고 하는 것이 나은가요? 네, 중지하시고요. 나중에 본인이 추납하라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뭐 지금 최저금액으로 하시기 때문에 최저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낼 수 있는 기회, 납입 기회를 낮은 금액으로 끝내버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9만 원씩 10년 냈습니다. 그럼 가성비는 좋겠지만 내가 50만 원씩 10년 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9만 원 내는 것보다 50만 원 내는 것이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50만 원 내는 것이 9만 원 내는 사람보다 연금액은 훨씬 높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내주신 건 잘 하신 거고요. 굳이 그런 고민이 되신다면 더 내주지 마시고 그 기간 뭐 한 1년, 2년, 3년 본인들이 취업한 이후에 그 기간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나중에 60세 되기 전에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저 금액까지 하면서 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나중에 본인들의 선택으로 놔두시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박사님 감사하고요. 이선님 감사합니다. 자, 벌써 또 이렇게 1시간이 지났네요.
자,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이어서 날씨도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우리가 또 겨울도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까 어떤 분도 얘기했지만, 젊을 때는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여름에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과일도 나고요. 뭐, 동남아 가면 뭐 이렇게 바나나도 널려 있고요. 그죠? 먹을 게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뭐가 좀 없어도 어디서 여기저기서 좀 먹을 수 있는 게 생기죠. 그쵸? 하지만 겨울은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겨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미리 여름, 가을에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겨울에는 진짜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가 뭐 보릿고개, 뭐 겨울나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겨울이 찾아오고요. 겨울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젊을 때, 건강할 때, 내가 벌 수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월동 준비, 겨울 준비를 하셔야 진짜 겨울이 왔을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그 인생, 겨울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주식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십시오. 하지만 연금도 정말 소홀히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잘 준비하셔가지고 주택연금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5천만 모든 국민이 부동산을 사면 대한민국은 돈이 돌지 않아서 엉망이 됩니다. 5천만 모든 국민이 주식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되겠죠. 하지만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준비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겁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행복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금박사는 쉬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추석입니다. 추석. 뭐 별일이 없을 거고요. 네. 추석 연휴에도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겠지만 저는 추석 연휴 월요일 저녁 9시에도 또 연휴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금박사 상담, 연금박사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석 때, 연휴 때 가족분들과 같이 계신다면 월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 키시면 가족들과 함께 또 연금박사 라이브 보시면서 주변 분들과 연금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시면서, 그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우리 가족들도 같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또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